자, 오늘도 네, 시장은 네, 코스피 지수 1970원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네,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정감을 찾았다는 점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발표된 지표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1월 수출은 상당히 안 좋았죠. 27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다음으로 들린 얘기는 중국 제조업자들의 어떤 물가 지표죠. PMI 지수 이게 2개 연속 상승하면서 50을 넘어섰다. 기준치인 50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네, 솔로몬 투자증권의 네, 임노종 팀장님 연결해서 우리 솔로몬 대왕이 한번 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언제 한번 좀 점심 한번 사주세요. 예. 네. 자, 오늘 그 국내외 수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그 제조업 지표, 네.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좀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쪽에는 안 좋은 지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는 좀 괜찮은 지표가 네. 발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 6.7% 감소한 415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전년 동월비 3.8% 증가한 434.9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9.6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 1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게 2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1월 달에 수출이 별로 안 좋을 건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설 연휴가 1월 달로 작년에 이제 2월 달에서 1월 달로 이전되면서 월간 이전되면서 조업일수가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더 안 좋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 수출은 대외 쪽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지금 유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유로 쪽의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경기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부분은 크게 작용을 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월달 수출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설 연휴에 조업일수 단축으로만 치부하기는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별로 보면은 일별 수출 증가 금액이 지금 1월달에는 18.9억 달러로 이게 작년 12월 달에는 20억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그 일별로 봐도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1월 PMI, 제조업 PMI 지수가 50.5로 이게 2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49까지 하락했다가 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기준선이 50선을 넘어섰는데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좀 둔화되다가 약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으로 보면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기서 계속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수출도 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수출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죠. 물론 수출이 둔화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하면은 국내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내수 소비 둔화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이 또한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우리 국내 경제를 보면은 전기비로 해갖고 0.4%로 상당히 많이 둔화됐거든요. 예상보다 성장률이 안 나왔던 거죠. 이게 수출하고 그다음에 내수 쪽에 모두 지금 부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고 물가 상승 이 부분은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2월 중순께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입 뭐 이런 것도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유럽 재정 문제도 약간은 뭐 좀 깨름칙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까? 외국인 매수로. 예. 어떻게 좀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런 국면에서는 차라리 좀 이런 업종이나 이런 그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지금 뭐 투자 전략,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좀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배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경기 문제는 오히려 좀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유로 재정 문제는 많이 완화된 걸로 봐야 될 거고 앞으로 크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경기 쪽의 문제는 이제부터 좀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지난 4, 4분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그 영향이 미국이나 유로 쪽,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세계 경제가 금년 상반기에는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지배되는 리스크 완화에 의해서 이 하방 압력은 많이 완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 문제 때문에 2,000선을 넘어서 갖고 주가가 상승할 여력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2월은 지수 밴드를 1,800에서 2,000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업종 대표주보다는 그동안에 좀 못 오른 세컨드리 쪽으로 업종 그 다음 차선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 2,000선 넘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보니까. 보통 다 상저하고로 좀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오를 거다. 하반기에. 네. 2,000선이 부담스럽다. 왠지 2,000선 넘어설 것 같네요. 예.